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알배입니다. 킹덤, 오징어 게임, 지옥 등등 한국만의 감성으로 무장한 국산 넷플릭스 시리즈가 연타석으로 홈런을 때려주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사정없이 펄럭여주고 있는 가운데 그 뒤를 이어 또 한 번의 좀비 신드롬을 예고한 한국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 이 공개됐습니다. 헤드라인만으로도 국뽕을 자극하는 기사들이 떡상하는 비트코인 그래프 마냥 쉴 새 없이 올라오는 것만 봐도 드라마의 흥행 자체는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쉽게도 흥행과는 별개로 작품에 대한 시청자들의 평가는 호불호가 갈리고 있습니다만 뭐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개인적으로 드라마 자체는 재밌었다고 생각합니다. 재작년에 개봉한 영화 살아있다가 개연성 따윈 뜨끈한 라면 국물과 함께 후룩 뚝딱 해버린 것만 같은 스토리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방어전이라는 신선한 설정 하나로 쏠쏠한 흥행을 기록한 것처럼 좀비물에선 보기 드물게 학교라는 공간을 주무대로 삼은 이 드라마도 그러한 공간적 특성을 제대로 활용하여 지금까지의 좀비 아포칼립스에선 본 적 없는 신선한 순간들을 제법 훌륭하게 담아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직 재미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가 이 드라마를 좋은 드라마라고 말한다면 저는 어쩔 수 없이 라고 급발진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겐 이 드라마가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많은 반면 그것들 중 뭐 하나 제대로 말하고 있는 게 없는, 심지어 그 메시지를 오직 재미와 자극만을 위해 쪽쪽 빨아먹고 내팽개친다는 느낌마저 드는 얄팍한 드라마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 그런 면모가 가장 크게 두드러져 불쾌감을 유발하는 부분이 학교 폭력 문제와 관련된 에피소드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이 두 캐릭터, 특히 민은지에게 가해지는 폭력의 묘사를 불편해하는 분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걸 보면 이것은 비단 저만의 감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사실 저는 여기까지는 참고 넘길만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까지. 물론 그 묘사법이 지나치게 노골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이런 1차원적인 방식 또한 사회 고발에 있어서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라는 걸 덮어놓고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말이죠. 설득력이 있다. 일진 캐릭터들의 행동이 지나치게 과장되고 비현실적이라는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 잊을만 하면 들려오는 기상천외한 학교폭력 뉴스들을 보고 있자면 이 또한 섣불리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드라마가 학교폭력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 자체를 지적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정말로 불쾌했던 지점은 이 드라마가 소위 말하는 고구마 전개라는 것을 위해 엄연히 학교폭력의 안타까운 피해자였던 두 인물을 한순간에 가해자로 만들어버렸다는 점에 있습니다. 철수는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잠긴 옥상문 너머로 주인공 일행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 사실을 구조대원들에게 말해주지 않았죠. 은지는 변종 바이러스 덕분에 인간의 의식을 유지하는 좀비, 즉 절비가 되어 학교를 빠져나간 후 피난민 수용소에서 만난 철수를 모두가 보는 앞에서 물어 죽임으로써 무증상 감염자의 존재를 드러내고 말았고, 그 결과 구출 직전이었던 주인공 일행들이 다시 학교에 고립되게 하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맙니다. 여기서 드라마는 탄식이 절로 나오는 이 민폐 짓거리의 원인은 단 하나, 학폭 때문이라고 악을 쓰며 외치고 있죠. 동급생들에게 학폭을 당하고 어른들이 이를 외면하고 방치하는 동안 아이들의 마음속에 쌓인 증오가 이런 속 터지는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그런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받은 시청자는 그리 많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우리 왜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의 행동은 답답한 민폐짓 그 이상으로는 도저히 봐줄 수가 없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죠. 물론 철수가 옥상의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은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이런 회상 장면을 억지로 끼워 넣으면서까지 또 우리만 왕따네. 여전히 지옥이고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전부 다. 그 행동의 당위성을 학폭과 연관시키려고 갖은 애를 쓰고 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그 잠긴 문 너머에 있는 게 이 아이들을 괴롭혀온 일진 패거리들의 경우에만 성립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철수의 선택 또한 비록 옳다고는 할 수 없어도 감히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일종의 정당 방해로 이해할 여지가 있었겠죠. In my opinion, the state has failed to establish a compelling basis for its motion, and I will grant bail in the amount.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그 문 너머에 있던 건 학폭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주인공 일행들이었고, 심지어 그 중에는 그들이 괴롭힘을 당할 때 유일하게 도움을 주기도 했던 수혁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철수의 행동은 그저 일진한테 뺨 맞고 엄한 친구들한테 화풀이하는 속 터지는 피해의식에 지나지 않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활용점정으로 친구들은 다른 애들은 없어? 나머지는 진짜 너밖에 없어? 저밖에 없어요. 밑에는 교실에도 없어요. 나밖에 없다고요. 이 지랄을 3번이나 반복하고 혹시라도 부족할까봐 이런 장면까지 덧붙임으로써 철수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안타까움을 느끼게 하는 학교 폭력의 피해자에서 고구마를 유발할 뿐인 민폐 중의 민폐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민은지로 넘어오고 나면 더 가관이죠. 애초에 민은지가 수용소에서 저지른 살인은 그녀의 핵심적인 갈등인 학폭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건 그저 좀비로서의 식인 본능을 이기지 못해 벌인 일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너 먹을래? 그 와중에 은지에게 살해당하는 게 같은 학교 폭력의 피해자이자 유일한 친구였던 철수라니. 아니 이쯤 되면 드라마가 학교 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솔직히 애들도 이유가 있어서 널 괴롭혔을 거 아니야? 라고 진짜 생각했던 게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은지가 학교에 계속 남아서 귀남과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 기대했습니다. 은지를 직접적으로 괴롭혀왔던 것도 귀남이고 그녀의 노출 영상을 가지고 있던 것도 귀남이었으니 그 영상에 들어있는 핸드폰의 잠금을 해제하고 복수를 감행하기 위해서라도 절비가 된 은지가 귀남을 추격한다는 전개는 충분히 가능하고 이것이 은지라는 캐릭터를 훨씬 능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일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제 좀비밖에 없는 학교에 의미 없는 불이나 싸지르고 이따위로 혼자 뿌듯해하는 대신에 말입니다. 심지어 귀남도 같은 절비가 됐으니 그 둘이 부딪히면 묵직한 액션 시퀀스도 하나쯤은 뽑아낼 수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라마는 은지를 그냥 수용소로 보내버립니다. 이유는 단 하나. 한국 정부가 무증상 감염자의 존재를 알고 감염이 됐는데도 아무 증상이 없었다고. 주인공 일행의 구조를 포기하게 만들어야만 아무데 구하지 마. 이 엿가락 같은 스토리를 12부작까지 늘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러한 얄팍한 의도로 인해 학교 폭력을 비판한답시고 만들어 놓은 이 두 캐릭터는 그저 민폐짓한 가해자라는 오명만을 쓴 채로 무의미하게 퇴장해야만 했던 것이죠. 물론 누군가는 학폭 문제를 조명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만 일방적인 피해자를 다시금 일방적인 가해자로 만들고 그 인과관계를 제대로 납득시키지도 못한 채 그저 학교 폭력이라는 이미지만을 자극적으로 전시할 뿐인 이런 방식으로 남길 수 있는 의미란 게 대체 무엇일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더 섬세하게 고민해줬다면 이 드라마의 호불호가 이 정도로 갈리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더 큰 아쉬움을 남긴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화 들려주는 김할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면 감사.